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윤미주님께서 후원을 해주시면서 오늘 제가 피곤해 보인다라고 해주셨네요. 건강 잘 챙기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좀 피곤해 보이는군요. 아마 지금 좀 스튜디오가 살짝 덥습니다. 제가 보통 주말에 난방이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난방을 위해서 지금 난방이 들어올 때 최대한 난방을 땡겨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서서히 내려가는 중이에요.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날이 좀 덥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조금 처지는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약간 좀 피곤해 보일 겁니다. 좀 전까지 좀 스튜디오가 좀 더웠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 겨울 밤 온도 떨어지는 건 금방 아니겠습니까? 잠시 좀 더웠다고 하더라도 지금 금방 내려갔고요. 온도가 내려갔고요. 또 온도가 내려간 만큼 또 제가 또 피곤함도 또 가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 해봅니다. 자, 너무 걱정하지는 진짜 피곤한가? 입이 자꾸 꼬이네요. 자, 윤미주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네 가이니어라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KHD님께서는 요즘 정치판에 뻔뻔스러운 사람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용산하고 한동훈 얘기입니다. 자, 용산하고 한동훈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른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갈등설이 있죠. 글쎄, 뭐라고 해야 될지, 정확한 표현을 제가 지금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산하고 한동훈 사이에 갈등이 있다라는 이른바 갈등설이 있고요. 갈등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용산하고 한동훈 사이에 이상기류가 흐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색깔이 다른, 결이 다른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용산하고 한동훈 사이에 뭔가 좀 이상한 흐름이 있다. 요 얘기를 제가 두 번째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원래 제가 준비했던 썸네일이었어요. 용산과 한동훈 사이에 이상기류가 흐른다. 제가 원래 준비했던 썸네일이었거든요. 이 썸네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단순한 이상기류라기보다 약간 좀 일방적인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다라고 봐도 과언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한동훈은 당하는 편이고 용산 쪽에서 일방적으로 한동훈을 질책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야단치는 분위기인 거야. 전형적으로 상사가 부하 직원을 야단치고 작살내는 조지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겠죠. 자, 지금까지는 한동훈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닥 불만이 없었을 겁니다. 부하 직원인 게 맞았지. 자,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여당 대표야.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부하인가? 일단 대통령이 우월한 지위인 건 맞지만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부하는 아니죠. 그래서 좀 뭘 잘못했다고 해서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질책하거나 조지거나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조지는 것하고 검찰총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을 조지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그때는 그게 가능했을는지 몰라도 이제는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여전히 윤석열은 한동훈을 조지는 거야. 한동훈이 지 마음에 안 들으면 조져버려. 한동훈이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까? 자, 윤석열이 한동훈을 조졌다.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어.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윤석열이 한동훈을 조졌다. 왜? 김건희 거론했다고. 사실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이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느냐. 윤석열이 야단친다고 네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만 숙이고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거야. 윤석열이 한동훈을 조지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한동훈의 태도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 보인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이상기류설이나 갈등설이라는 겁니다. 아니라고 합니다만 아닐 수가 없는 거거든. 만약에 지금 용산이 저렇게 한동훈을 패고 까는데 조져대는데 한동훈이 가만히 있다면 한동훈은 아바타가 아니라 그냥 배알도 없는 놈인 거죠. 아바타도 배알은 있어. 아바타도 거부 반응이란 게 있잖아. 근데 얘는 거부 반응도 없네. 그러니까 뭐 배알도 없는 놈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한동훈도 자기도 사람이고 자기도 욕심이 있는데 디립다 까기만 까는 불만 있다고 해서 부하 직원 후레 잡듯이 후레 잡는 용산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까? 윤석열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까?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요 내용인 거죠. 아니라고 할수록 계속 퍼지는 한동훈과 용산 사이의 갈등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용산과 한동훈 사이의 갈등설이 퍼지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김건희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 다른 이유 없어. 김건희 때문이야. 김건희 때문에 사실 국힘당이 지금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김건희 때문에 국힘당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했는데 국힘당이 김건희와 관련해서 뭔 말을 못해. 뭔 말을 잘못했다가는 바로 작살이 나는 거야. 김경률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캠프 시절부터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에게 김건희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은 분위기가 싸해지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함부로 김건희 얘기는 못했다. 김경률이 스스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김건희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국힘당이든 누구든 말을 못하는 거야. 특히 최근에 이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는 여기저기서 의구심이 쏟아져 나오고 또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하지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 국힘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태경이라든지 또는 뭐 탈당을 했지만 이현주라든지 또는 뭐 김경률조차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김건희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이 이 거부 반응을 보이면 보일수록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럼 아예 김건희를 어디 짱박아 둬가지고 아예 찍소리도 안 나오게 하던가, 왜 맨날 딴소리가 나오게끔 하면서 그 문제를 지적한다고 비판했다고 승질만 부리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당이냐? 라는, 제대로 된 정부냐? 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김건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벌어집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한동훈도 더 이상 쉴드를 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한동훈 입장에서도 지금까지는 함정이다, 함정이다, 함정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더 이상 함정이다, 함정이다 이렇게 얘기만 해가지고는 상황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아니, 아무리 함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덥석 받아? 아니, 어느 영부인이 선물을 가져왔다고 해서 덥석 받냐고. 친척도 아니고 아주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옛날 옛적에 같은 동네 좀 살았다고, 같은 동네 살았던 사람이 정말 몇십 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선물을 턱 갖다 주면 그걸 덥석 받으면 돼? 자, 여러분. 김건희가 아니고 여러분이나 나나 이런 보통 사람이라 칩시다. 우리 같은 경우에 옛날 어릴 때 살던 동네에 있잖아요. 어릴 때 살던 마을에 함께 살았던 친구가 있었어. 또는 뭐 이웃집 아저씨가 있었어. 근데 20, 30년 만에 내가 좀 출세했다 소식을 듣고 어디선가 갑자기 턱 나타나. 그러면서 선물을 하나 턱 내밀어. 꽤 비싼 거야. 그럼 그 선물이 그냥 오는 선물이야? 아니잖아요. 그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또 무언가 부탁을 하려고, 청탁을 하려고 내미는 선물 아닙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야, 참 그걸 모른다고 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벌써 한 15년 전쯤인가? 15년 전쯤에 검찰청에 처음 출입을 시작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정말 제 옛날 옛적에 알던 초등학교 때 친구가 우연찮게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구 오래간만이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얼굴 한번 보재요. 초등학교 때 친구가 갑자기 30년 만에 얼굴 한번 보재. 그래서 뭔가 싶어서 만났더니 한참 다른 얘기를 하다가 결국 나오는 얘기가 무슨 사건 청탁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막 그 검찰청 출입하기 시작했는데 사건 청탁을 받는 것도 황당하고 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뭘 해줄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한테 떠민 게 뭐냐면 꽤 비싸 보이는 조그마한 조그마한 그 지갑 있잖아요. 이렇게 요런 지갑, 요런 돈 지갑 같은 요런 걸 하나 내밀더라고. 자,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으면 안 되지. 그죠? 내가 그 청탁을 받아줄 수도 없고 처리해 줄 수도 없지만 일단 받으면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어쨌거나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김건희는 덥석 받았어. 덥석 받아놓고 함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예? 그거 함정 아니에요. 그런 거 보고 함정이라고 안 해. 예? 준다고 해서 다 받냐고. 준다고 해서 다 받냐고. 아유 됐습니다. 이거는 거 제가 못 받습니다. 라고 돌려보내야 정상 아닌가요? 함정이라고, 이게 함정이라고 준다고 덥석 받으면 그게 함정이야? 그건 아니지.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동훈은 계속해서 함정 이러고 다녔어. 자, 그랬는데 더 이상 함정이라는 이런 핑계를 가지고는 쉴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한 얘기가 뭐다?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었다. 라는 말로 애매한 말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아니, 이게 걱정할 부분이야? 국민들이 김건희를 왜 걱정해?
예? 국민들이 김건희한테 열받은 거지. 김건희에게 의심을 하는 거지. 국민들이 왜 걱정을 합니까? 걱정을 하기는. 어느 국민이 김건희를 걱정해? 예? 김건희 전현 저거 하면서 욕을 하면 해도. 그죠? 어쨌거나 이 표현이 매우 좀 짜증납니다만 그래도 한동훈 입장에서도 더 이상 쉴드를 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셈이 됐을 겁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한동훈도 쉴드를 포기했다 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었던 거죠. 그러자마자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불벼락이 떨어져요. 진짜 불벼락이 떨어졌어. 한동훈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대통령실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다? 자,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재작년에 재미교포 목사가 인연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고 사전에 녹화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치밀한 기획하에 불법 촬영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불법 촬영이래. 김건희가 선물을 받고 청탁을 받고 그리고 쓸데없이 지가 무슨 국정을 총괄하는 것처럼 나불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 싹 닫고 뭐 불법 촬영이래. 이 전형적인 검사 새끼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덮는 방법이죠. 정말 중요한 핵심과 진짜 중요한 문제들은 싹 숨겨버리고 뒤로 밀어버리고 불법 촬영이네. 그러니까 엉뚱한 꼬투리를 잡아서 초점을 흐리려고 하는 그러면서 오히려 상대방한테 탓을 떠넘기는 이런 짓을 검사들이 하는데 전형적으로 지금 이번에도 그렇게 하고 있죠. 원래 한동훈도 이와 똑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몰카였고 함정을 판 거였다. 이 불법 촬영이다. 이랬었어. 그랬던 한동훈이 더 이상 그런 말 가지고는 대처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 발 물러선 거야. 그랬는데 그러자마자 또다시 대통령실에서는 뭔 소리야? 이건 불법 촬영이야. 한동훈 너 왜 그딴 식으로 얘기해?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자, 이날 저녁 용산과 한동훈이 사는 그 타워 팰리스, 누구 말 맞다는 아크로비스타와 타워 팰리스 사이에는 엄청난 전화가 오갔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한남동과 타워 팰리스 사이에 불호령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나 간단하게 말해서 윤석열이 한동훈을 향해서 엄청 열을 받아서 뭐라 큰 소리를 쳤대. 누구 말 맞다나 밤새 많은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실제로 한동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하루 사이에 한동훈의 태도, 그 전날은 살짝 바뀌는 것 같더니 살짝 좀 한 발 물러서는 것 같더니 갑자기 하루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서 그 얘기 저한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어제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입장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입장을 말씀드렸다, 어떻게 말했다는 얘기조차 안 해. 이미 말씀드렸어요. 더 말씀 안 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어제 제가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뭐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거론도 안 하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더 묻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신경질적인 반응일 때 이런 거지. 한 방 먹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한 방 세게 먹은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이 나왔을 때 짜증 섞인 반응을 한 겁니다. 내가 어제 이미 얘기했잖아. 너 왜 또 물어? 나 또 용산에 불려가가지고 욕먹는 거 보고 싶어?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
말 그대로 밤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는, 실제로 용산 주변, 여의도 주변에 밤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썰이 파다했습니다. 갈등설, 불호령설, 뭐 그중에서 불호령이 떨어졌다, 윤석열이 열받아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한밤중을 흔드는 분노의 전화가 있었다는 둥. 그래서 그 다음날 한동훈의 태도가 그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겨우겨우 한 발 물러서는 듯 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극적인 변화, 그 뒷면에는 윤석열부터 날아온 분노의 전화 한 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모습이 솔직히 하나 있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예, 소위 말하는 김경률의 액션입니다. 이 김경률의 태도예요. 김경률은 이 김건희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꽤 적극적으로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랬던 김경률마저도 한동훈의 눈치를 심하게 살피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주가 조작보다 국민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디올백이 저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명확하기 위해서 저는 도이치모터스에서 주가 조작이 있다는 건 인정. 주가 조작 과정에서 이 여사에게 일부 금전적 편익이 자, 있다는 이때 것도 보세요. 한동훈이 나옵니다. 할 말이 많지만 뭐 그건 넘어가자고요. 네, 네. 자, 눈치를 보고 넘어가자고 합니다. 자, 기자 얼굴 보셨죠? 김경률을 취재하고 있던 그 여기자 얼굴. 김경률과 한동훈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어처구니 없어서 쳐다보는, 웃고 있는, 예, 이 표정. 예. 이게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밤사이에 뭔가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물론 김경률, 야, 진짜 행동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지가 그렇게 조국에 대해서는 참 매몰차게 별거 아닌 것까지 다 시비 털던 놈이 주가 조작이나 도이치모터스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눈치를 질금질금 본다고? 아, 더러운 놈 진짜. 저런 게 무슨, 아이고 참. 자, 하지만 김경률조차도 눈치를 살피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은 뭔가 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한동훈이 한동훈 같은 애가 자, 이런 대우를 언제까지 넘길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견뎌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용인할 수 있을까요? 자, 옛날처럼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은 중앙지검 3차장, 혹은 윤석열은 검찰총장, 한동훈은 대검 반부패부장, 누구 말 못해 이렇게 직계 부하일 경우에는 또 얘기가 틀려요. 그리고 검찰 조직 내에 있을 때는 또 얘기가 틀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검찰 조직이 아니야. 지금 한동훈도 장관을, 법무부 장관을 했어요. 대한민국 정부를 법적으로 대표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왜 생겼느냐 하면은, 원래는 대통령의 그 법률 대리인이 그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The Secretary of Justice가 아니고요. 원래는 뭐냐면 어토니, 대리인, 누구의? 오브 프레지던트, 미 연방 대통령의 법률적 어토니, 대리인이다. 여기에서 이거였어요. 그게 나중에 정착이 되면서
법무부 장관, 더 세크러터리 오브 저스티스가 된 거예요.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자, 그런 법무부 장관이 된 건데 이 법무부 장관에서 한간 더 나와가지고 이제 여당의 대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날처럼 부하와 상관과 부하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여전히 지는 상관이고 한동훈은 부하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동훈은 지금 뭐 차기를 바라보고 있잖아. 차기 대권 주자라고 하잖아. 차기 대권 주자를 지금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야야야 라고 할 수 있나? 이래도 되나? 안 되죠.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기분 되게 나쁩니다. 예컨대 말이야.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계시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현직에 계실 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꽤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거쳤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당시 김대중 대통령한테 협의를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꽤 많이 있었어요. 자, 그거를 일일이 DJ가 전화해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따지고 야단치고 했다면 노무현하고 김대중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정몽준하고 단일화 협상을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야, 누가 단일화하래? 단일화하지 마!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당시 김대중 대통령 말기쯤 되면은 이른바 그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문제 때문에 되게 시끄러워요. 근데 그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시끄럽고 뭐 특검하고 막 이 난리를 치게 되는데 그때 노무현 후보가 몇 차례 특검을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몇 번 합니다. 자, 그때마다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 전화해서 야, 노무현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 심각한 문제가 터졌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죠. 다시 한번. 김대중 대통령 말기에 아들 문제, 김대중 대통령의 새 아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터졌고 특검이 발동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 그 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어쩔 수 없이 김대중 대통령 문제를 거론을 하고 특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랬는데 만약에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후보한테 전화해서 야,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야단을 치고 항의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지금 딱 그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뭐 겉으로는 뭐 윤석열과 한동훈 이 사이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팬클럽 사이에서는 충돌 양상으로 보여지고 충돌 양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약간 독자적인 행보를 할 때마다 용산 측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이런 행동을 했던 거고 이런 행동을 보일 때마다 한동훈의 지지층들은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 이 짜증난 한동훈 지지층이 그 윤석열 지지층이나 김건희 지지층을 향해서 화풀이를 하는 그런 모습은 목격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흔히 한동훈 팬클럽하고 김건희 팬클럽이 정면으로 싸움이 붙은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팬카페에서 김건희 관련된 비방글이 올라오더라도 손을 안 댄다. 손을 안 대기로 했다. 그대로 게재하기로 했다. 라고 하니까 김건희 쪽 팬카페에서 그럼 우리도 가만 안 있겠다. 라고 해서 싸움이 번졌습니다.
자, 이게 과연 그냥 벌어진 것이겠느냐? 이게 과연 한동훈하고 아무 상관없이 벌어진 것이겠느냐? 그런 얘기도 지금 벌써 나오는 거죠. 지금 김경률과 관련된 얘기도 있어요. 김경률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김건희 관련된 얘기를 막 거침없이 쏟아냈는데 그게 과연 그냥 나온 거겠느냐? 결국에는 한동훈의 의중을 담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한동훈이 지가 윤석열한테 직접 들이받을 수는 없으니까 김경률을 대신해서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야 네가 한번 들이받아봐 라고 한 거 아니겠느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제가 볼 때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한동훈 입장에서는 김건희 문제를 반드시 털고 가야 됩니다. 김건희만 건드리면 윤석열은 폭주를 하는데 이 상태로는 총선을 치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이 김건희 문제를 처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공천 반발입니다. 이 총선과 관련해서 공천 반발 전부 다 명분은 뭐를 둘 것이냐? 다 김건희 때문이라고 들 거예요. 김무성도 그렇습니다. 은근히 지금 뭔 얘기를 자꾸 하느냐면 김건희 얘기를 살살 건드려요. 비민주적인 당 운영 어쩌고 하면서 당이 할 말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나서야 된다. 당이 할 말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예, 김건희 얘기인 거죠. 즉 국힘당 내부에서 공천 갈등이 생기면 그래서 무슨 싸움이 생기면 반드시 어느 한쪽은 자신의 명분으로 김건희를 들고 나올 겁니다. 김건희 이 사태를 봐라. 이 사태를 그냥 두고 볼 것이냐 라고 할 거라는 거죠. 김건희가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는 대놓고 속았다라고까지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영남 쪽에서는 뭐 서병수라든지 이런 친박계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은근히 김건희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즉 김건희는 앞으로 반드시 한동훈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숙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숙제를 하려고 들면은 용산에서 띵 전화가 와가지고 야이 XX 하고 승질을 낼 거야. 한동훈이 언제까지 그 상황을 지켜볼까요? 당하고 있을까요? 볼만하겠죠. 아, 신난다. 볼만하겠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